네,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선생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살펴볼까요? 네, 성남시 네, 수정구, 네, 네, 태평 1동, 네. 네,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. 네, 그러면 이 지역에 아직 부동산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좀 투자 목적으로 네, 보시는 거예요? 앞으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볼까 싶어가지고요. 알겠습니다. 성남시 수정구의 태평 1동이면 이 정비사업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태평 텐데. 4동. 태평 4동으로. 4동에 네. 어떤 부동산 좀 보셨어요? 뭐, 거기가 네. 옛날에 청계천 철거민들 지어준 집이라 그러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서 음. 거기에 뭐 투자할까 싶어갖고 투자해도 괜찮을란가 싶어서 그럼 문의합니다. 거기에 있는 주택 같은 걸 하나 좀 사서 나중에 내가 거주할 것까지 좀 보시는 거예요? 거기가 단독 주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성남시 태평 4동에 지금 위치한 단독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지금 좀 매수하면 괜찮을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. 인사 나눠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은 어디 거주하시는 거예요? 아, 저는요 여기 경북 김천입니다. 아, 경북이에요. 네, 요즘 뭐 대구 인근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바짝 정신 차리시고 긴장하고 계시겠네요. 네, 하여튼 뭐 잘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. 네. 성남의 태평 4동은 누구한테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? 아는 분이 네. 남한산성 있는데 입구에 사시는데 네. 그거를 한번 사보라 그래가지고 네. 그래 전문가님한테 문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. 네. 좋습니다.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말씀하셨고요. 네. 단독주택이고, 대지 평수가 어떻게 되죠? 청계천 철거민들 지어주는 건데 지분이 한 19평 된다 그러는데 네. 아직 재개발이라 하는 아직 그 소식은 없고 네.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재개발을 한다고 네. 그러거든요. 네. 좋습니다. 제가 대지를 물어본 건 네. 보통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보유하신 분들이 네. 또 새로 집도 지어가지고 또 임대 수익을 많이 올리거나 이렇게 또 아니면 또 주변에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새 집 또 토지를 매수해서 네. 다 허물고 나서 새 집도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. 네. 이제 보고 계시는 태평 4동, 우리가 흔히 태평 4구역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태평 4구역 내에 있는 물건을 보시는 거예요. 2층 단독주택자리를 보고 계시는 건데. 네, 막 집이 다닥다닥 붙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당연히 네. 얘네들은 다른 거 없이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고요. 네네네. 이쪽에 뭐 집이 뭐 거의 다 쓰러져 가는데 뭐 임대 수익을 뭐 보겠다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겠고. 네네. 보통 이제 장기적으로 내 돈 투자해 놓고 추후에 재개발되면 뭐 내 아파트 네. 받던지 아니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차익 보고 또 네, 매도하는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는데요. 네. 일단 성남시에서요. 2030년까지 네. 이제 구역 지정, 그러니까 예정 구역이라고 하죠. 재개발을 할 만한 곳, 정비 사업을 진행할 만한 곳들을 이렇게 예정하는 구역들을 정해 놓은 게 있었어요. 네네. 거기에서 우리 태평 4구역은 빠져 있습니다. 아, 그러세요. 네, 그러면 2030년까지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. 네. 물론 2025년쯤 해서 이제 또 2030년까지 하반기죠.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또 후보지를 결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네. 4구역 같은 경우는요. 2014년도에 구역 해제가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도 다시 이렇게 그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고 보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추론해 봤을 때 네. 2040년 이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2040년도에 예정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네. 예정이 이때인 거거든요. 네. 그렇다고 보면 그 뒤로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소요가 돼야나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2050년, 2055년이라는 소리거든요. 네. 앞으로 지금이 2020년인데 30년에서 35년 뒤를 바라보고 여기에다가 그냥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네.
엄청나게 긴 세월이잖아요. 아이가 하나 네. 응애 태어나가지고 35 성인 장가갈 때까지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. 네. 그런데 그렇게 좋습니다. 또 그렇게 돼서 뭐 예정구역으로 진행돼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적어도 30여 년, 20, 30년 동안을 예. 얘가 지금 여기를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렇다고 보면 임대 유지도 얘네들은 지금 지하철역에서도 굉장히 먼 비역세권이에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임대 유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추후에는 집은 더 낡아질 거니까. 날바지 갖고 지금도 지하 같은 거는 비어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, 저는. 네. 그렇게 되면 추후에 약 2, 30년이 소요된다라고 쳤을 때 네. 그러면 그 안에 그 긴 기간 안에 보면 이제 개별 주변에 개별로 이제 그 소유주들이 집이 워낙 낡아 버리니까 예. 개별로 신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. 네. 그렇지 않으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걸로 진행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. 네. 아니면 뭐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걸로 해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. 네. 여러 가지 길들이 그러니까 어떤 돌파구들이 나올 텐데 워낙 긴 기간 동안을 쟁여놔야 되는 거니까. 거기 그렇게 예. 너무 골목이 솟아가지고 네네네.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.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네. 이 지역은 재개발이 가장 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. 싹 밀어버리고 요즘 뭐 유행가도 예. 있지만 싹 밀어버리고 새로 다 올려야 가장 이 주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네. 주변에 이렇게 뭐 개별 신축한다 그러면 노후도 떨어질 거고 가로주택이라든가 지역주택 굉장히 힘든 일들이거든요. 네. 그렇다고 보면 뭐 내 가치를 그렇게 높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면 네.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임대 유지도 힘들고 만약에 이런 기간들을 거쳐서 개발이 된다라고 해도 네. 성남 구도심 전체에서는 네. 가장 입지적으로는 좀 떨어지겠죠. 네.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가장 먼 데 있는 곳이야. 아무래도 이 앞쪽으로도 아파트들이 새로 싹 다 들어설 거거든요. 네. 이 앞쪽으로들도. 그러면 이 앞쪽의 주택들을 다 넘어서 우리 집까지 와야 되는데 몇십 년 걸려서 재개발이 된다라고 해도 네. 그러면 그때가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입지적인 가치가 입지는 불변하는 거니까요. 네.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 지역 관내에서도 가장 입지적으로는 좀 비역세권이기 때문에 가장 좀 사람들이 비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이 되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결론으로 그럼 여기 투자금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? 만약에 매수하신다고 하면 투자금은 뭐 1억에서 1억 2천 정도. 1억에서 1억 2천 정도면은요. 네. 제 판단에는 네. 1억에서 1억 2천 정도면 네. 저기 어디랄까 신안산선 새로 뚫리는 그 라인의 그 좀 아파트들이라든가 어디쯤요? 어디쯤이라? 신안산선 새로 2024년에 개통하는 지하철이 있거든요. 네. 그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뭐 꼭 서울 아니더라도 그런 아파트들이라든가 네. 아니면 서울의 금천구라든가 네. 저 도봉구라든가 네. 이런 쪽에 갭 투자할 만한 아파트들도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한번 따져보시자고요. 이 태평 4구역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20, 30년이 최소 소요된다라고 했을 때 네. 다른 뭐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들은 다 가만히 그대로 있고 네. 이 태평 4동만 개발되기를 전국에서 기다려주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다른 곳들도 다 개발이 될 거 아니겠어요. 네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기간의 이익을 따진다고 본다고 하면 네. 얼마든지 투자할 때가 많다라고요. 꼭 이거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신안산선 주변이라든가 도봉구라든가 서울의 금천구 이런 아파트들 아니더라고 해도 네. 서울 중심 쪽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소형 주택들. 네. 그런 데들은 임대차도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. 네. 그런 데로 해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몇 천씩 적립해 나가는, 그러니까 목돈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. 네. 지금은 내가 투자 금액이 1억에서 1억 2천을 힘들게 해서 모아 놓으셨겠지만 네. 이런 것들을 한 4년 주기로 해서 뭐 한 3, 4천씩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. 네. 그렇다고 해도 2, 30년이면 몇 억이 모일 거거든요. 네.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저는 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. 너무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되는 거고
그 중간에 기다리는데 변수가 많이 있을 거고 또 개발이 네. 막상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성남시 관내에서의 그렇게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있지는 못하니까 네. 요거는 매수하지 마시라는 의견으로 정리할게요. 그러면 선생님 네. 잠깐만 문의 한 문들 할게요. 짧게요. 네. 네. 경기도 의왕시 내선동에요. 네, 네. 내선동 637에 2-거든요. 네, 네. 637이 2-, 그 궁전빌라라고 있거든요. 네, 네. 그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것 좀 한 봐주셔가지고 네. 이 돈하고 그거를 거기 전망이 어떤가 봐가지고 그 의왕동에 돈하고- 갖고 계시는 빌라는 저 거주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아닙니다. 아, 거기 그것도 투자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? 네네. 왜 거기다가 빌라를 사셨을까? 보통 의왕시 같은 곳은요, 내선동 같은 경우는 의왕시는 아파트 사는 동네예요. 네네. 그래서 아파트 가격들은 대체적으로 잘 올라가는 편인데 네. 거기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들은 가격이 상승이 굉장히 잘 안 오르거든요. 네네. 아마도 지금 보유하시는 주택도 거의 가격의 상승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. 네네. 그렇다고 보면 그걸 굳이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. 투자로. 주택수만 괜히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. 네, 거기가 준주거 지역이거든요. 준주거가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. 네. 일단 의왕시 내선동이라는 데가 뭐 임대차 주변이 막 해서 임대 수요가 많고 직장인들이 막 선호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은 아닌 거예요. 예. 그냥 아파트 가격은 좀 올라가고 비싸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인근의 빌라에서 싸게 거주하시는 그런 의미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. 네. 상승의 가치는 앞으로 갖고 계신다고 해도 그렇게 높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. 이 기회에 저는 요 매수하지 마시고 그 빌라도 저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지금 네. 좀 웬만한 아까 제가 찍어드렸던 그 지역 쪽에 있는 구형 아파트라도 예. 아파트를 매수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경기도 쪽이 아닌 서울 중심부 쪽에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시는 요렇게 하시라고 의견 정리하도록 할게요. 네. 네. 네.